어제 국회 상황을 보면은 국민들이 많은 분노의 눈물 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혜명 특검법이 결국 폐기가 됐어요. 우리가 뭐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서에서 성경에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의인들 그러니까 찬성표가 꽤 나올 수 있다 이런 뭐 희망 섞인 얘기도 전망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일대로 똘똘 뭉쳤어요. 결국에는 뭐 반란표가 뭐 5표 나왔던 그거 떠나서 어쨌든 똘똘 뭉쳐가지고 폐기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비유가 적절하죠. 10명만 네.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은 소돔과 고모라의 힘이 되는 거죠. 거의 망할 운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이제 분석한 기사들이 뭐 리더십이 통했다. 뭐 더 당정 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리더십을 뭐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국민들 시각에서 보자면은 정말 놀고 자빠져 있는 상황이고 더 그렇게 가라 이거죠. 더 그렇게 가면 이게 이제 어느 수준까지 막지 그 이상은 못 막거든요. 이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탄핵도 막았어야죠. 못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쉽게 말하면 역사적 소멸의 뒤안길로 가는 다리를 건너버렸다. 다리를 건넜고 그 다리를 어제 불살랐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갈 건데요. 네. 역사책에서나 이제 그 이름을 보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번복도 어렵고요. 그 네. 선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 수사외압 윤석열 수사외압에 대해서 정치적 법률적 공범으로 이제 어제 국민의힘은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방송을 맞아요. 했지만은 그렇죠. 국민의힘 의총이 1시에 예정돼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되나 보러 갔더니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서서 국민의힘 의원들 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이 들어올 때 김기현 전 대표도 막 들어왔는데 그때 서가지고 네. 90도로 인사하면서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읍소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핏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왜 국민이 당연한 걸 요구하면서 그러니까요. 왜 눈물을 흘리고 90도로 왜 인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감정도 없고 아니, 아무런 자기 생각이 자식도 없는 거냐? 없습니까? 자식도 없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도 폐기가 되는 걸로 나와 버렸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젊은 분도 있지만 정원철 회장도 있지만 저 국회의원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고개 숙여가면서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거를 안 듣고 저희 국민의 목소리예요. 저분들의 국민의 목소리죠. 목소리뿐만 예.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의기관 아닙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을 추종하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대변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국회의원을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고 저기들이 뭐 당론이라고요? 아니 그리고요. 찬성표 던지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저는 찬성표 던졌다고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밀 투표니까 몰라요. 우리가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면요. 네. 일부 이걸 가지고 또 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걸로 또 막 뭐 도배를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찬성표보다는 기권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던졌다면 한 분 정도 찬성표 던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몰라요. 개인적으로 비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런 형식으로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신윤기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건요. 대통령이야. 이제 임기 끝나면 끝이에요. 그분이 무슨 더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정치를 해야 돼요. 국민적 신망과 지지를 받아서 정당이 운영이 되는 거고 이제 1년 얼마 있으면 2년도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가.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저는 요 말씀 드릴게요. 그때 김성원 의원이요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원봉사하러 가가지고 피해자들이 이제 거기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 날라갔는데 네. 아 오늘 사진이나 좀 잘 나오게 비나 더 내렸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를 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또 3선 의원 됐을 겁니다. 지금 네. 어제 아마 또 반대표 던졌겠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해 현장 가가지고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과 어제 해병대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최혜병의 영혼이 지금 쉬지도 못할 거예요. 거기다 지금 어머님과 아버님도 정말 그 자기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헤어나오질 못하면서 아무것도 해결되기 없는데 고작 대통령 하나 지키자고 대통령한테 자리 받으려고 저런 식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익꾼들이죠. 사익꾼.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사기꾼, 근데 길게 하면 사기꾼, 네. 사기꾼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으로 어제 본인들은 걸어 들어갔다. 소돔의 힘으로 저는 개명을 추천합니다. 소돔의 힘으로. 소돔의 힘. 개명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진짜 저도 일말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국민의 양심상, 양심에. 근데 그리고 이게 뭐 안 다섯 되더라고요.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찬성표 던지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할 때 그래도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고 보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결론을 다다를 근데 수밖에 이 부분은 없어요. 제가 조금 보강 설명드리면 네. 공개 한 분이 5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5명은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무기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이 찬성이라는 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밝혔고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욕을 먹을 거는 이미 다 먹어놓은 상태고 네.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하기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물론 뭐 압박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가 배제는 못하지만은 이미 먹은 욕에 비해서는 그냥 찬성 찍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이분들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이고 저는 네. 그러면 어디서 반대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은 예상. 뭐 민주당에서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는 뭐 새로운 미래 소속의 한 4명 정도라든지 네. 아니면 개혁신당에 있는 4명의 의원들은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악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좀 반란표가 나왔다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좀 고의적으로 저는 좀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좀 있다. 요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해석만 난무할 뿐이고요. 네, 알 수는 없지만 어제 저도 안철수 의원을 보고 의총장에 들어간 안철수 의원한테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의총장 시간 늦었다고 지각한다고 인터뷰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박덕흠 의원도 제가 만나봤는데 해병대 연대 하는 모습 예비역들 그 모습 보고 저게 해병대 전체 의견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헛소리를 많이 그래서 하네요. 보면서 아이고야. 진짜 해간. 참 저게 지금 해병 네, 전체 저 의견이 어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덕흠 의원 아유, 잠깐 만나봤었는데 본인이 예전에 국토에서 했던 걸 생각을 하세요. 누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의힘 탈당했다가 몰래 또 들어왔잖아. 제가 몰래라고 얘기하는 공개적으로. 잘 모르게 공개적으로. 아무도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인식하지 쓸 때.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 그리고 저런 분이 다시 들어와서 또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미리 축하 파티하고 사선. 그래도 축하 당선이 돼. 케이크를. 그래도 진짜 내가 저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네. 자, 그럼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 특검법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8표가 모자랍니다. 8표. 야권이 다 단합한다고 치고 8표가 모자란데. 근데 어제 보면서 저는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8표, 의인 8명이 나올까? 근데 어떻게 저 보세요? 지금 사기꾼들, 전 네.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사기꾼. 저 사기꾼들이 22대 가가지고 뭐 달라질까요? 개과천선이 그러니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덟 표가 안 그래서 나올 것 사실 같아요. 저는 범야권 200석을 제가 주구장창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어제도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말의 양심에 기대하면서 제가 가결을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던 패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어제 굉장히 안 좋은 학습 효과를 남겨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호 법칙을 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치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구나. 우리만의 이런 높은 여리고성을 쌓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어제 똘똘 이제 자축 파티를 한 것인데 그럼 전 22대 가서도 그럼 8표의 소위 말하는 이탈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는 이 범야권의 전략이 좀 수정되면서 네. 조금 긴 호흡과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국민 여론을 완전히 국민의 여론을 뒤집어서 싸우지 않으면은 이거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어제 안 좋은 저는 선례를 남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국민들과 함께 가서 국민들의 압박으로 아까 여리고성 말씀하셨는데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뭐 저는 이게 도리어 국민의힘한테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올 거예요. 후폭풍이 저는 올 거다. 봐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저랑 뭐 신인기 변호사도 가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정말 길거리 그러니까 그 집회 현장보다 옆에 길에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뭐 신인기 변호사도 그렇죠. 봤잖아요 네. 그때.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이제 또 할 것 같은데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분노한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네. 단순히 그냥 최수근 해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까지 나온 마당에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저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잘 해결하고 넘어갔다고 좋아할지 모르고 단합됐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더 큰 문제를 지금 폭발시키고 있다. 네. 국민의 그 분노의 감정을 더 끌어올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간 같이 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의힘도. 네, 네. 그런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이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거는 점점 국회에서 뭐 예를 들면 몇 명이 반대해가지고 통과 못 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 어떤 그 결집된 힘으로 네. 심판하는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여기 하나만 말씀 보태면요. 이제 국민의 힘은 포위됐거든요. 여리고성 안에 갇힌 겁니다. 포위된 상태고요. 이제 국민들이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민주당이 맏형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범야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전 책임감 가지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단은 이 스크럼을 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더 많은 국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또 민주당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여론을 모아야 되는데 네.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내지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로 저는 바로 가는 것보다는 윤석열을 수사하라로 우리는 가는 게 맞다. 수사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을 수사하라. 전 이 구호 아래 더 많은 시민들이 저는 모일 수 있는 이 좀 둥지를 짰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탄핵, 뭐 한동훈 특검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슈나 아젠다가 희석이 돼가지고 누구는 동의하니까 나가지만 또 누구는 세게 지르니까는 주목을 받지만 네. 또 누군가는 동의가 안 돼가지고 또 못 나가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윤석열을 수사하라라는 그 구호 아래 네. 가장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저 여리고성 같은 국민의힘을 포위시키는 전략을 써야 된다. 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다 수 공감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을 수사해라. 예. 전화기를 전화기를 압수하라. 전화기를 압수해서 압수하라. 포렌식하면은 네. 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다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압수수색을 하든지 아니면 제출받아서 하든지.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김기한 사령관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안 바꾼 거예요.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할 때는 새 걸로 그렇죠. 최근에 바꾼 걸로 제출했단 말이죠. 이거부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자료는 통신사를 통해서 법원이 그러니까 받아준 이건 맞아요. 거예요. 이건 네, 통신사를 통해서. 다행히 이렇게 받아준 거고. 천만다행. 그렇죠. 천만다행. 근데 휴대전화는 또 업무 일지, 업무 수첩 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객관적인 증거가 될 터인데 그게 사라져가지고 참 막막했죠. 근데 통신기록 조회가 됐다는 거고 윤 대통령 번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 이 수사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당장 압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왜 전화했느냐? 무슨 얘기했느냐? 4분 동안, 13분 동안, 또 52초 동안 그날 8월 2일 그 시점에 왜 세 차례 연달아 전화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밝혀라.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요. 전 네. 윤석열 퇴진해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전 많은 국민의 동의 얻긴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분에 대해서 해명하라. 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해명하라. 해명을 해야죠. 안 하면 우리는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폰 압수수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그 힘을 좀 모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는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하라. 그 이걸로.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톤 조절 내지는 여러 가지 범위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수사를 계속 안 받고 특검을 거부하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또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압박 이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왜 전화했는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 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예 국면이 전환이 돼버렸다. 이거 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또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에 대처하게 될지 시민분들은 어떤 결정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